건축 관련 기사를 보면 건축 지식은 없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건축 지식이 없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원주택 건축을 업체 믿고 맡겼다가 그 봉변을 당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내용을 보시면 관련 피해는 개인 건축주에 국한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역시 건축회사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중소기업은 건축을 해봤나요? 예컨대 프랜차이즈 업체라든지 IT 업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이 건축을 해봤냐고. 그래서 건축회사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 경기도 파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문산읍에 본사 매장과 직원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건물을 짓기 위해 지난 5월 킨텍스에서 열린 건축박람회를 찾았다. A사가 관계자가 전시장에 들어서자 한 업체의 대형 부스가 눈에 들어왔다. 킨텍스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원주택 시공 1위 막 모델하우스까지 지어놓죠. 그러고 고객을 유니폼 입고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억나시죠? 이런 건축 박람회는 사기꾼 업체들이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한 박람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건축 박람회에서 건축 위험 관리에 대한 강의를 수년간 해왔지만 이 건축주들은 제 말은 잘 안 듣죠.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이 사람들이. A사는 해당 업체를 좀 더 알아봤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설립자가 출간한 다수의 도서, 언론 보도 내용도 등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 도서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림만 잔뜩 있는 그러한 도서들이죠. A사는 내부 회의 검토를 거쳐 같은 달 30일 해당 업체와 건축면적 462제곱미터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로 하고 6억 1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계약금으로 6,100만 원을 송금했다. 업체는 2주 안에 설계를 제시하기로 하고 보통 그 설계 기획안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정도 걸립니다. 그 2주 안에 설계 기획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건축주와 업체 실무진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도 만들었다. 근데 약속된 날짜가 됐지만 연락은 없었다. A사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먼저 연락을 취했다. 업체는 일주일 뒤로 미팅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A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수차로 미팅을 가졌지만 업체가 제대로 된 설계안을 가져오지 못하면서 4개월의 기간이 흘렀다. 8월에 착공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기가 막힌 거죠. 대형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유니폼 입은 여러 상담자가 상담하고 주택건축 업계 1위라고 광고하고 이런 업체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A사는 계약 해지를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금 돌려달라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A사의 귀책 사유를 들어 아니 건축주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귀책 사유를 들어 계약금 50%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뭔 설계를 했다고 1,67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사 관계자는 건축주죠. 계약 직후부터 업체는 공사를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정만 연기했다며 이는 계약금만 편취하려는 명백한 기망행위라 지적했다. 얼마나 많은 계약금을 받았겠습니까? 건축박람회 대형 부수에서 그거를 전부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이어 공사수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실기업이 5개월 가까이 건축주를 유린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계자, 건축박람회 주최자 모두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실익이 없는 짓이죠. 건축업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최근 A사 관계자를 만나 합의를 보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은 2번에 나눠 보내기로 했다며 A사 문제는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A사 관계자는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업체는 전체 계약금 6,100만 원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4,500만 원만 지급했다고 했고 우선 2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며 추후 나머지 금액을 받는다 해도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래도 A사는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죠. 계약금을 주고 돌려받기 쉽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그 A사는 계약금 상당 미만으로 손해를 보게 되니까 현명한 대처를 한 겁니다. 박람회를 찾아 계약했는데 주관사는 나몰라라 당연합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건축박람회 등을 통해 업체를 찾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을 수 있지만 나만의 개성 있는 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디자인, 인테리어, 자재, 소품 등 건축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 여러 건축박람회를 찾아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발품 파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건축주들의 그 행태를 보면 건축 박람회 등을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죠. 그래서 시공계약을 그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와 시공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면서 그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준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6개월 공정인데 12개월, 15개월 걸렸다든지 또는 추가 공사비로 다 빨렸다든지 어렵게 준공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연세 좀 있는 건축주들은 동네 부동산에 소개를 받거나 또는 건축사 소개를 받아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그 소개피를 먹거든요. 그 부실한 업체가 그 덤핑 수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나 준공을 내지 못한다든지 했다 하더라도 여러 속을 썩게 되는 거죠.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나름 열심히 건축 지식을 쌓는다고 하지만 막상 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업체의 모든 일을 막 믿고 맡기며 집이 완공되기만을 기다린다. 업체한테 전부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내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 둘러보기도 하지만 바쁜 일상에 매일 현장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현장을 매일 찾는다 하더라도 건설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별 소용은 없습니다, 사실. 또 신경 쓰는 것도 귀찮아 하는 건축주들도 많다. 때문에 일부 건축회사는 이런 점을 악용해 설계와 다른 저가 자재를 쓰거나, 저는 그런 경우도 당해봤는데 그 라임스톤으로 시공을 해달라, 처음부터 설계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고, 근데 그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라임스톤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그 건설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라임스톤입니다. 그 모양은 라임스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급계약 해지하고 소송합니까? 소송해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받는다고요? 그거는 라임스톤 시공했을 때의 감정가와 드라이비트 시공했을 때의 감정가의 갭, 그 차이만 물어주라는 게 우리 판례다 보니까 그 차이는 변호사 소송 비용도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잘하는 게 건설업자들이죠. 그래서 다른 자재를 쓰거나 공정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망합니다.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대부분 그렇죠. 하도급 업체에 그 잔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죠.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건축주 대부분이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박람회에 참가할 정도니까. 근데 제보를 안 하고 당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개를 받았다든지 해서 부실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일반인은 공신력을 가진 박람회에 부실업체가 참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다. 그죠? 저마다 업계 1위, 업계 1위, 최다 시공, 친환경 건축,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홍보가 넘쳐난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나 막상 박람회에 참여한 업체와 계약 공사를 진행해 피해를 입게 되면 박람회를 주최한 주관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유명 건축 박람회에 참여했던 한 건축 회사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으로 10% 받고요. 10억 공사다. 그러면 1억을 받고, 착공 시가 아니라 착공 미팅 시 40% 받고, 골조 완료 시 40% 받고, 그러면 골조까지 공정률은 20%니까 2억 미만으로 줘야 되는데 9억을 받아 챙기는 거죠. 완공 시 10% 순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실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리 땡겨 쓰기 위해서. 공사를 착공하기도 전에 전체 건축비의 50%를 지급받는 구조고,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업체는 삽을 뜨기 전에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겨서 다른 데 쓰는 거죠. 또 골조가 완성되면 건축주는 계약에 따라 40%를 추가로 지급한다. 보통 골조가 완성되면 전체 공정률의 약 50%가 진행된 것으로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잘못된 기사죠. 이거는 20%도 안 됩니다. 돈은 90%가 넘어간 것이다. 눈 뜨고 코 베인 셈이다. 10명의 건축주가 피해를 입었고, 제보 온 10명의 건축주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도 20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까 건축 박람회 한번 참가해서 땡기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땡기겠습니까?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건축주와 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계속 보시면 피해 건축주 조모 씨는 건축 피해를 입고 박람회 영업부장과 통화를 하니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했다. 공신력을 가진 박람회가 부실업체를 끌어들여 소비자 피해만 키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수를 빌려주면서 돈 장사하는데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박람회 주관사 측은 집에서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업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박람회 총괄 담당자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에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